이제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교재는 56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제 6장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 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개발행위겠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래서 앞에 그 개발행위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나목이었죠. 그렇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했죠. 우리한테 행위제한을 가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행위제한을 가하죠? 요게? 그렇죠. 지형도면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해서 우리 교재 535페이지 31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나와 있었죠. 그래서 1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까? 고시한 다음 날입니까?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행위제한을 받는다. 어떤 행위제한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562페이지에 기술을 해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뭐다? 그렇죠. 여기에 행위라는 것보다 개발행위인 거죠. 개발행위. 그렇죠? 개발행위를 할 때 이러한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76조에는 뭘 나열을 해놨어요? 바로 건축 제한을 나열을 해놨고요. 그 다음 77조, 78조에는 건폐율 용적률, 어떤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행위 제한을 나열을 해놓은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76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제한이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여기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적 구역은 아니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과연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 가능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 불가능한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가? 여기 출제자 의도인데 무지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1항에 보면 76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렇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 그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 어디냐면 별표 2부터 시작해서 27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왼쪽 날개 박스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암기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게 우리 인간의 예의죠. 자신에 대한 예의고.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예의는 지켜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또 있어요. 특별 규정. 다른 법이라든지 시군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항에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래서 그 밖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보세요. 왼쪽 날개 박스에 제가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 대했죠. 자, 파란펜 밑줄 긋읍시다. 단독주택 금지에다 검정펜. 자, 단독주택의 전면적인 건축 금지가 되는 그런 용도지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죠? 단독주택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는 전혀. 그게 어디냐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 집이 있으면 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자고요.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그렇죠? 화학가스가 막 출몰해 뿜어져 나와요. 거기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못 삽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죠? 전용공업은 전용적으로 공장 지으라는 거죠. 단독주택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금지되는 용도지역이면 유통하고
전용공업,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단독주택이 금지되니까 공동주택도 금지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금지가 뭐라고요?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 아파트 금지다. 아파트가 전면적으로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지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자, 보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렇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는 용어정의만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용어정의 537페이지 나와 있었죠. 537페이지. 자, 거기에 지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537페이지 그 박스에 괄호 1번에 나와있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동주택인 아파트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용어정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저층주택 중심이죠. 아파트는 5층 이상이잖아요. 저층주택 중심이에요. 4층 이하니까. 그러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용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와있죠.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뭐예요?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용도지역이죠. 단독주택이 금지되는, 당연히 뭐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금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일반공업지역이죠. 일반공업지역, 그렇죠? 가스 마시면 안 되죠. 일반공업지역 빠지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예요? 보존할 지역이죠. 보존할 지역.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뭐예요? 떼거리로 모여 살겠다.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존해야 될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파트가 금지되겠네요. 건축이 불가능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파트 금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하나 넣읍시다. 그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죠. 그 위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초중고 건축 금지 용도 지역 써놓읍시다. 초중고 금지라고 써놓을까요? 초중고가 금지되는 용도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른 데는 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안 돼요. 전용공업지역이라고 써놓읍시다. 초중고 건축 금지 용도 지역이 뭐예요?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전용공업지역, 지금 가스 배출이 아주 심각한 데죠. 거기서 학생들 학교 지어놨다. 너네들 방독면 쓰고 해라. 맨날 화생방 훈련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뭐예요? 초중고가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 지역은 뭐예요?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이 이제 가능이네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능에다가 파란펜 밑줄로 봅시다. 농어가 단독주택 되겠죠? 그렇죠. 농지 있으니까 거기 집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자연에서 뛰어놀아야지 전용에서 뛰어놀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이건 건축 가능해요. 근데 가로로 이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도, 그러니까 이건 국토법상, 그죠? 국토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령, 대통령령 별표 2에서 27회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에 보면은 초등학교 해가지고 가로 도시군 계획 조례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 시도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제 조례의 내용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령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뭐예요? 제1종 근생. 제1종 근생은 뭐죠? 꼭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슈퍼, 애들, 사탕 먹어야죠. 늘 있어야죠 옆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용도지역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다. 거기다 하나 더 넣으실까요? 뭐라고 넣으시냐면요, 위락시설 건축 가능이라고 쓰실까요? 위락시설 건축 가능. 그렇죠? 위락시설. 위락시설이 건축 가능한 것은 어디서만?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다. 그렇죠? 뭐 룸살롱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설치가 돼 있다. 다 뭐예요? 상업지역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왜? 위락시설은 어디에서만 건축 가능해요? 어느 용도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위락시설 건축 가능 땡땡 해놓으시고 상업지역이라고 써놓읍시다. 그 다음 또 하나 써놓으실까요? 부족하시면 위에도 있고 공간이 밑에도 있죠. 이 책이 좋은 점이죠. 자, 묘지 관련 시설 건축 가능이라고 써놓으실까요? 묘지 관련 시설 건축 가능 땡땡 놓으시고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해야 될 지역이죠. 그렇죠? 보존해야 될 지역이죠. 그렇죠? 그럼 뭐야? 묘지 관련 시설 건축 가능이다. 여기에 사람이 살면 돼야 안 돼요? 보존할 지역에 사람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면 일단 뭐예요? 오폐수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분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아닌 분이 누군가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은 이미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체분은 여기 가서 해도 전혀 오폐수를 방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제 아버님께서 그 친척분 묘지를 이제 이장을 하잖아요. 이장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시체를 감히 이렇게 이렇게 옮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본인이 옮기시겠다고 하면서 하면서 뭐 이름 부르시겠죠. 당신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아버님께서 그 시체를 탁 안으셨다고 그래요. 둥에. 근데 되게 그죠? 썩은 내가 날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깨끗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 흙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시체는 뭐다? 절대 오폐수 방지를 방출하지 않는구나.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이제 계시죠. 자, 여하튼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건축 가능이 뭐예요? 보존해야 될 지역,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써놓읍시다. 제2종 써놓으시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것. 길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것.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를 전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제1종 근생은 필요할지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중개사무소가 대표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2종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그게 뭐냐? 써놓읍시다. 종교 집회장. 뭐라고요? 종교 집회장.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전용 주거지역 여러분 가보시면은 다 이 단독 주택이 있는데 말이죠. 딱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중개사무소도 없어. 그런데 유독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나 사찰 이런 게 종교시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집회장 단 괄호로 해놓읍시다. 300제곱미터 미만. 종교 집회장에서
조그만 종교집회장이죠. 그죠? 조그만 종교집회장.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면 뭐 이렇게 좀 소닥소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형주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종교생활 편의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거지역이 건축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다른 것들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외에는 제2종 근린생활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요, 아직 우리가 건축법을 하지 아니했거든요.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그렇죠, 그게 28개가 규정이 돼서, 우리 토지의 용도는 지목으로 해서 측지법에 28개의 기술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용도는 28개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4페이지 그래서 거기서 배울 거예요. 건축법에서. 오케이. 힘내세요 여러분. 다 한 겁니다. 국토법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초스피드로 우리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종교집회장 요거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76조 이제 2항 가보겠습니다. 이제 용도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등에 제한에 관한 사항, 이 법, 국토법 또는 다른 법률,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런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국토법의 대통령령이 원칙이라는 거죠. 건축 제한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 즉 도시군 계획 조례가 되겠죠. 시도가 아니에요. 시 또는 군의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사항에 제1항과 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더 중요해요? 내 집이 더 중요해요? 물론 내 집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우리 집은. 오케이. 사항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이렇게 쭉 해서 또 맞아야 된다 나왔고요. 5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특별한 규정에 의한다는 거죠. 자, 이뤄보겠습니다.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뭐예요? 따로 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받겠죠. 그러나 집단 취락지구는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을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2호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그렇죠. 뭐에 따른다? 당연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 법 따르는 게 아니다. 국토법 따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산업 들어가는 법이 우리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 따라간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 3호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말이죠. 자, 전제가 뭐예요? 농림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 지역은 아니에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따라가는 것이고요. 보전산지는 뭐예요? 산지관리법. 초지는 뭐예요? 초지법 따라가는 거죠. 목초지죠. 목장, 그 초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그쪽 행위제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4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말이죠. 어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다른 데가 아니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공구역은 무슨 법 따라가고요? 이 법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법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공원법 쫓아가라고요. 그 다음 수도법 따르는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하필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뭐 따라가라? 그렇죠. 수도법 쫓아가라.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따르는 지정문화재 천연, 그죠?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뭐 따라가라? 그렇죠. 문화재보호법 따라가라.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쫓아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이 법 쫓지 말고 수산자원 관리법 쫓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요 네모 박스가 참 잘 나왔어요 시험에. 그렇죠? 날개 박스에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항상 늘 나왔고, 이건 늘 나왔어요. 늘 나왔고 부록으로 그게 또 나온다. 참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은 쉽기도 하면서. 그 다음 6항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또 이런 분들 쭉쭉 해가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이에 따라 건축물에 또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개발행위로서의 건축 제한, 그래서 건축물 종류 제한을 배웠죠. 이게 건축물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 규모를 제한했어요. 규모. 용도지역이 딱 정해지면, 그렇죠. 조항의 차이가 있는 게 뭐죠? 조항의 차이가 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77조는 뭐예요? 용도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뭐예요? 용도지역에 가해지는 행위자인지 용도지구라든지 용도구역은 아니네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규모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우리 평면적인 규모가 있고 입체적인, 그죠? 수평적인 또는 수직적인 입체적인 규모가 있죠. 그래서 평면적인 규모를 제한하는 게 건폐율이고 수직적인 입체적인, 그렇죠? 규모를 제한하는 게 용적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 그래서 건축물이 덮을 패자, 덮고 있는 비율, 그렇죠? 뭘 덮죠? 그렇죠. 토지를 덮죠. 토지인데 뭐예요? 대지죠. 대지. 이렇게 대지가 있죠. 이 대지에 과연 건축물이 얼마나 덮고 있는가, 그죠? 가득 채우면 100%가 되겠죠. 절반 채우면 50%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건폐율이에요. 건축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덮을 패자, 그런 비율이니까 당연히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뭐예요? 분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63페이지 보면은 건폐율 이코는 뭐예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일상평어로 그냥 서술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잘 표현해야 돼요. 건폐율이란, 그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건폐율이란, 그죠?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럼 틀리죠. 분자 분모를 뒤바꾸면 틀리죠. 합격 요구가 뒤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분수를 잘 읽어야 된다가, 여러분 그 탄력성, 부동산학개론 1차일 때 그 탄력성에 아마 기술이 돼 있었겠지요. 그렇죠. 늘 새로우면 안 됩니다. 늘 친근해야지. 자, 한 권으로 따져. 1차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51페이지 그 탄력성 맨 밑에 보세요. 탄력성 값 이끌어야죠. 자극의 변화율에 대한 반응의 변화율에서 옆에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에에 대한 의 비율. 그렇죠? 분모권은 뭘 붙여요? 에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수를 갖다 일상평으로 쭉 늘어서 이렇게 읽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익숙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다 이거예요. 그게 정의죠. 그래서 이거는 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불 번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응? 가득 채워서 하게 되면 뭐예요? 옆집도 불나고 윗집, 아랫집도 불나는 거죠. 그렇죠? 너 집만 불나라 이거죠. 냉어먹이 말하면. 그렇죠? 더불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그렇죠? 외벽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쪽 벽이죠. 그러니까 바깥쪽 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바깥쪽 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중심선이 뭐예요? 가운데 선이죠. 가운데 중자니까 중심선면은 요게 중심선이겠죠, 이게. 여기로 둘러싸인 면적이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러면 요게 뭐예요? 연면적, 연한다. 그렇죠? 그러면 입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2층도 그렇죠? 또 3층 쭉쭉 올라가는 거, 그죠? 요 비율, 그죠? 요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용적률이라 한다고, 그죠? 용, 사용한다는 거죠. 바닥을 사용하겠죠? 정말 천장을 사용하지 않겠죠?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 붙어서 살잖아요, 사람이. 사용한다, 이거 사용. 사용하는 게,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누적이 되죠. 적. 쌓이잖아요. 그런 비율. 아, 그래서 용적률이랍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우리가 그 높이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높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면 틀려요. 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수를 또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강화시킨다. 그럼 뭐 이 수치를 낮추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인구가 그만큼 적게 모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괄호에 좀 어렵게 돼 있네요. 용적률상 연면적 계산할 경우에는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층은 빼내요. 지상층의 주차용도 빼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면적은 제주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층수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나눠주면 층수가 나옵니다. 각각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건 이제 건축법 문제로 나오죠. 가끔. 자, 우리 건축법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봤고요. 요게 정의고, 그러면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6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그 다음에 78조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나와 있죠. 그거를 표로 정리한 게 567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표가 있죠. 거기다 형광펜을 밑줄 쫙 단독 문제로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죠. 왜? 거의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출제자는 알고 있어요. 아, 수험생이 뭘 외우고 뭐를 삐껴갈 건지 알고 있다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늘 출제자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내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출제자 관점에서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되죠, 공부는. 그렇죠? 늘 적의 관점에서, 출제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건폐율 용적률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 바로 이거죠. 세분 용도 지역별 그 최대 수치를 과연 우리 수험생이 암기하고 있는가? 아, 단순 무식하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대 수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조문 한번 봅시다. 563페이지 70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입니다. 제36조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그렇죠.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정말 디테일한 내 집, 내 땅, 그죠? 내 땅의 내 대지 면적의 건폐율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이 대통령령을 볼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우리 동네의 조례를 봐야 된다. 시 또는 군의 조례를 보면 내 대지 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얼마, 용적률이 얼마 알 수 있다고요? 시 또는 군이죠. 쭉 해서 시도 아닙니다. 끝에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중기 실무의 시험 문제로 좀 나오잖아요. 뭘 봐야 돼요? 시 또는 군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를 보고 확인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와우, 숫자가 너무 많으네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이거는 좀 할만한데, 다음 페이지 564페이지, 565페이지, 이제 뭐 2개가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그렇죠? 와, 너무 많아.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전화번호가 잘 적으세요. 5657-9878-7242입니다. 뭐라고요? 5657 9878. 통화 중이면 7242로 오시면 됩니다. 5657에 뭐라고요? 9878 7242.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가끔 여기 전화하시는데, 선생님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요? 또 이런 번호는 없습니다. 이랬던데, 예, 없습니다. 여기 건폐율 영종률 요겁니다. 그렇죠? 5657 9878 전화번호. 전화만 있는 게 아니고 팩스도 있죠? 7242. 자, 한번 해봅시다. 5657 9878 7242. 오케이, 잘 외우시네요. 그죠? 맨날 1588 이런 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죠? 5657 9878 7242. 5657 9878 7242. 암기하시겠나요? 잘 안 되죠. 자, 봅시다. 자, 보니까 567페이지 표 보세요.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미지정지역으로 해서 딱 이제 세분을 해놨죠. 보니까 건폐율은 전용 주거지역은 50%죠. 그 5예요. 첫 번째 5가 50% 이하예요.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하고 2종은 60% 이하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3종은 어떻게 돼요? 50% 이하죠. 그렇죠? 3종이면 우리 생각에 수치가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처럼.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종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란펜으로 50, 50. 그렇죠? 그래서 용어 정의상 보면은 어느 정도는 왜 이게 수치가 갑자기 낮아졌는지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무슨 말이냐면은 537페이지 보세요. 537페이지.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정의가 뭐예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층. 층수가 높아져요. 층수가 높아지면 뭐예요? 높게는 짓게 해주겠지만 뭐예요? 펼치지는 못하게 하겠다. 펼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펼치는 건 뭐예요? 건폐율이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낮춰버려요. 50%. 아, 그러니까 제3종은 50% 떨어지나요? 오케이. 5, 6, 5예요. 그죠? 번호가 뭐예요? 7, 5, 6, 5, 7. 9번이 뭐예요? 5, 6, 5, 7. 준주거지금 다시 70으로 높아지네요. 그죠? 5, 6, 5, 7. 그래서 5, 6, 5, 7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합시다. 9번. 9번은 몇 번이에요? 우리 국토법의 9번은 몇 번이에요? 5, 6, 5, 7이에요. 5, 6, 5, 7.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특히 제3종이 중요하다고요. 50%. 그건 파란 펜으로 밑줄을 합시다. 제3종 50%. 그 다음 상업지역.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상업이니까. 자, 중심은 90. 중심 제일 중요하죠. 90. 그 다음에 일반은 뭐예요? 80. 근리는 70. 유통 80. 그죠? 중일근유라고 그랬죠? 중일근유. 중국하고 일본에 근접해서 유통이 좋다. 중일근유. 그래서 뭐예요? 9878. 뭐라고요? 중일근유. 9878이라고. 암기할 수도 있겠죠? 자, 9878에다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오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뭐예요? 7242가 팩스 번호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뭐예요? 다 뭐예요? 그쵸? 다 뭐예요? 7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뭐예요? 보니까 20%입니다. 이거 다 보존해야 될 지역이죠. 보존은 뭐예요? 얕은 보존은 다 뭐예요? 20 들어갑니다. 20에 20. 보존은 뭐예요? 20.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존이 되지 않죠. 계획관리적 보세요. 그거는 40이죠. 어허, 계획관리적 파란펜 밑줄 40이다. 파란펜 밑줄. 그리고 7, 70, 20, 40, 20에 7, 2, 4, 2는 뭐예요? 검정펜으로 동그라미입니다. 팩스 번호예요. 자, 왜 계획관리적은 40% 이하죠? 그렇죠. 용어 정의를 보면은 왜 이게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고요. 제3종 일반 주역이 50% 낮아진 것처럼 이게 대체 왜 높아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눈치 채신 분은 채셨겠죠? 자, 거기 용어 정의가 536페이지 봅시다.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보니까 뭐예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을 좀 할 지역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그렇죠? 개발이 하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뭐 건폐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배, 2배는 높여준다. 그래서 40, 2배는 해야지 뭔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7, 2, 4. 자, 9번이 몇 번이라고요? 5, 6, 5, 7. 그죠? 그 다음에 9, 8, 7, 8, 7, 2, 4. 한번 외쳐봅시다. 5, 6, 5, 7, 9, 8, 7, 8, 7, 2, 4. 그렇죠?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특히 뭐 주의하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50. 그죠? 고주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뭐예요? 40. 이것만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요놈도 암기해야 되나요? 당연히 암기해야 되죠. 그죠? 다행히도 우리 그 출제자께서 양심이 있으신지 말이죠. 앞쪽 거는 안 내셨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최대치가 중요하다고. 최대 수치가 중요하지 최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용적률의 이제 최대치를 보면 돼요. 전형주요지 제1종은 뭐예요? 100. 우리 항상 기본 점수는 몇 점부터 시작해요? 100점부터 시작하죠. 100. 그렇죠? 100에 대가 파란 동그라미 합시다. 기본 100점에서 얼마씩 올라갑니까? 보니까 50점씩 올라가네요. 100, 150. 그렇죠? 150에 50 더하면 200. 200에 50 더하면 250. 250에 50 더하면 300. 그렇죠? 그래서 등차가 50이 등차 수열이 되면 초항이 100이고 끝항이 300인가요?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국토법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 50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뭐예요? 500이죠, 500. 기억하시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기억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준주거지역 500. 주거지역. 글씨가 몇 글자죠? 5글자. 5글자는 몇 백? 500. 기본이 100으로 시작했으니까 500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도 외워야죠. 우리가 뭐 어려운 다른 데서 어떻게 한 문제 맞출 거예요? 이거 맞춰야지. 그죠? 준주어진 몇? 500. 그죠? 500. 오케이.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뭐예요? 그렇죠. 1000단위대로 갑니다. 1500. 그죠? 중심상업지역. 그죠? 걔보다는 많겠네. 준주거지역보다는. 근데 1000이 더 많아. 1500. 일반 상업지역은 뭐예요? 1300. 근린상업지역은 900. 그죠? 유통상업지역은 1100. 1500, 1300, 900, 1100. 와우. 어우. 1500, 1300, 900, 1100. 우리 때도 시험에 나오고 저희 때도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단골이에요. 홍쌤은 어땠냐고요? 전 틀렸습니다. 이거 한 문제.
에이씨, 국법 몰라! 그냥 틀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틀렸어요. 응? 공인중개사법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맞추길 바라요. 이건 무슨 심보야? 괘씸심보죠, 뭐. 그죠? 여러분 꼭 맞추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자, 쌤도 못했던 걸 제자가 한다. 아, 청출어람이 청어람이죠, 뭐. 오케이. 1500, 1300, 900, 1100.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1차 끝나고 2차 보기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어떤 분 그걸 점심시간으로 착각하시면 도시락 이만한 큰 거 가서 막 만찬을 드시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간단히 뭐, 그죠? 커피 한 잔 한다든지, 초콜릿.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얼른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요런 거 한번 보면 좋을까요? 공인중개사법에, 그죠? 몇 학년 몇 반인지, 응? 그죠? 이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보고, 얼른 순간적으로 이거 찾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딱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공업지역 봅시다. 공업지역은 300부터 출발하네요. 300, 350, 400. 여기도 역시 등차수열이냐, 50 등차수열, 300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 해서 나머지 용도지역, 미지정지역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다 뭐예요? 80이다. 뭐라고요? 다 80이다. 보존해야 되니까 용적률이 80인데 100인 놈들이 있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도 요런 문제죠. 100. 그죠?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이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100까지 해주고요. 생산녹지지역은 뭐예요? 생산하고 관련되니까 100. 그죠? 많이 어거지네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100자리에다가 뭐예요? 파란 동그라미 합시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뭐예요? 100. 그리고 제1종 전용지역, 발음도 안 되네. 전용지역 뭐예요? 100. 그렇죠. 그 외에는 뭐예요? 여기 보전지역, 그렇죠? 녹지지역부터 해서 미지역지역 뭐예요? 80. 그렇죠? 그래서 5657에 9878에 724. 뭐라고요? 5657에 9878. 그 다음에 724.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은 뭐예요? 잘 알아서 100부터 해서 80까지 잘 알아서 이렇게 합시다. 시험에 나오냐? 나온다고요. 문제는. 그러면은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연결형이에요. 연결형. 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용도지역에 놓고 뒤에 숫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숫자를 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야죠. 예컨대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면 몇 프로였죠? 건폐율이 40%였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OX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연결형이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는 크기순이에요. 크기순. 괘씸하죠? 크기순.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크기순이, 그죠?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바르게 된 것은, 그렇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뭐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거 50% 이하였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40% 이하였죠? 요거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결국, 전화번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은 서술형이에요. 즉 뭐냐면 이런 거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와 같다. OX? 다시 한번요.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그게 얼마죠? 준주거 70% 이하죠.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 얼마죠? 70% 이하죠. 같네요. 그죠? 같다. OX, O. 이런 식으로. 그죠?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효과로서, 그죠? 행위지 아닌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건축 제한, 또 하나가 규모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치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개발행위 관련 또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쭉 해서 국토법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